여러분,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관계는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의 짐이 되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오늘은 천한 사람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이 인간관계를 통해 말하고자 했던 본질적인 가치와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충분한 위로와 공감을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항상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죠.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심지어는 상처 입히기도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이 직무 능력보다 인간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자기 계발서에서도 단골로 다루는 주제일 정도로 인간관계의 복잡성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아싸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더 큰 고립감과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무조건적인 위로를 미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위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철학적인 관점도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상대방의 성격과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고 때로는 따끔한 충고나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공감과 위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 집착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는 버림받고 싶지 않은 깊은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합니다.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신경 쓰고 그들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는 것은 이러한 내면의 불안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정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록하다 보면 복잡하게 얽힌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단서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우물 안개구리처럼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넓은 세상을 보더라도 결국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토 노이라트의 비유처럼 우리는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배 밖으로 나가 관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즉, 신의 관점처럼 완벽히 객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의식 세계에 갇혀 세상을 바라봅니다. 이는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이며 때로는 아집과 독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편견과 고정관념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고정관념이 집단 수준에서는 평균적으로 정확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정관념을 개인에게 적용할 경우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정확하거나 부정적인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은 고정관념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고정관념이 특정 통계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고 해도 그것이 편견이나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신념을 참이라고 간주되는 진술이라고 정의합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은 신념도 없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회적 공리들이 이러한 신념들의 관계를 연결해 준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념 위에 건강한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인격과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인격의 그릇이 큰 사람이야말로 더 많은 것을 얻고 덕스럽게 살 수 있다고 말이죠. 경쟁 사회에서 갈등은 피할 수 없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도 제시하셨습니다. 잘 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고 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자세로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철학적 통찰은 결국 건강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관계를 멀리해야 할까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천한 사람들은 어떤 유형일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의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들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야, 그것도 몰라?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라며 모욕을 주는 사람 말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고 얼굴이 화끈거려도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억지로 웃어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상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밤새 잠 못 이루는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정말 속상하고 억울한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며 아부하는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아, 저 사람이 나만 만만하게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 아파집니다. 이런 사람들의 진짜 정체는 사실 속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 상대적으로 자신이 높아 보이게 만들려는 심리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다른 사람 탓, 상황 탓만 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라며 오히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이들은 은근히 당신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자신 없어 하는 부분을 집요하게 찾아내서 계속 건드립니다. 너는 왜 항상 그 부분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치밀하고 악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지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나요? 처음엔 에이, 뭐 한두 번이야 하고 넘기겠지만 점점 그런 대우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도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끔찍한 건 이런 패턴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반복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게 당연해지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는 것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혹시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들게 되고, 회사에서 의견을 말해야 할 때도 내가 말해도 될까? 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존감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서도 존중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인격이 천박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마세요. 한 번 당신을 무시한 사람은 계속 그럴 겁니다. 그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과감하게 거리를 두시고 아예 만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관계보다도 소중합니다. 두 번째로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마치 천사처럼 착하게 굴면서 접근합니다. 형님, 누님 이러면서 극진히 대해주죠. 심지어 선물까지 들고 와서 그냥 마음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이 사람 참 정이 많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과도하게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심리적 부채감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신세를 졌으니 뭔가 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들도록 미리 투자를 한다는 거죠. 정말 교묘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당신의 선량함을 노린 게 아니라 당신의 양심을 담보로 잡은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보고 싶었어요 하더니 며칠 뒤에 사실 제가 좀 어려워서 하는 부탁을 하는 경우 말입니다. 그때 거절하기 참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의 빚을 졌다고 느끼셨으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무서운 점은 바로 여러분의 선량함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부탁하는 건데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건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 도와주면 계속해서 더 큰 부탁들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어려울 때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도 힘들어서 상황이 좀 복잡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락조차 피하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할 줄 모른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도와준 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자신이 한 작은 호의는 크게 과장해서 말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사람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정서적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항상 주기만 하고 받는 건 없으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둘째, 다른 사람들도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를 바라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정당화하는데 정말 능숙하다는 겁니다. 나는 가족이 있어서 내 상황을 좀 이해해달라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자극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상황은 전혀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루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균형에서 나온다. 한쪽만 주는 관계는 착취일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누군가 처음 만날 때부터 과도하게 친절하다면 오히려 경계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계를 쌓아갑니다. 진짜 어려울 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과 습관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후자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량함이 더 이상 악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사소한 일에도 금세 화를 내면서 주변 사람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어? 말이 돼? 하면서 목소리부터 높여버리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통제하려는 욕구 때문입니다. 화를 내면 상대방이 움츠러들고 자신의 말을 들을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건 이런 사람들의 화내는 패턴을 보면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화를 낸다는 점입니다. 상사나 힘센 사람 앞에서는 절대 그러지 않죠. 오히려 비굴할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사소한 일로도 버럭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괜찮아 하며 넘어가는 걸 본 적 있으시죠? 그때 느끼는 서운함과 억울함,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깊은 열등감과 불안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신이 무시당할까봐 두려워서 먼저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마치 작은 개가 더 크게 짖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도 사실 어릴 때부터 열등감 덩어리였다고 하죠. 자신의 불안감을 분노로 표출하면서 결국 주변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극단적인 예시지만 화로 사람을 통제하려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지내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혹시 또 화낼까? 하는 생각에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게 되죠. 둘째, 스트레스가 쌓여서 다른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함께 있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니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여러분의 건강까지 해칩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심지어 면역력까지 떨어뜨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계산을 해볼까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루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간이 2시간이라고 해보세요. 일주일이면 14시간, 한 달이면 60시간, 1년이면 무려 720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시급 1만 원으로만 계산해도 720만 원. 어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그냥 버리고 있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는 잠깐 미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미침이 다른 사람까지 미치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화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들의 화는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런 천한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 누군가의 감정 조절 실패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네 번째로, 입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다른 사람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어? 그 사람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정보를 많이 아네 하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 관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사회적 권력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정보를 독점하고 유포함으로써 자신이 그 집단에서 중요한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람들의 뇌 구조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가십을 퍼뜨릴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마치 중독자가 마약을 할 때와 비슷한 쾌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남의 비밀은 일종의 마약인 셈이죠.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았는데 며칠 뒤에 전혀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더라는 경험 말입니다. 그때 느끼는 배신감과 수치심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그런데 더 가증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한 짓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혹시 너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당신을 몰아붙입니다. 사실 역사를 보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밀고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물론 지금은 목숨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의 평판과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섬뜩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의 비밀을 퍼뜨리면서도 나는 걱정돼서 얘기한 거야.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심지어 본인은 정말로 선이었다고 스스로 믿기까지 하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정보 조작을 한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야기에 자신의 추측이나 편견을 섞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점점 왜곡되면서 커져가는 것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한 번 상처를 주면 치유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도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반응을 보이면 더 자극을 받아서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천한 사람과는 깊은 관계를 맺지 마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생활과 평판이 누군가의 입담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유형의 천한 사람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 화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입이 가벼운 사람.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양 행동하면서 여러분을 더욱 괴롭게 만들죠.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신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있나? 나도 이제 냉정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사실 이런 천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진짜 좋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존중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세요. 천한 사람들에게 낭비했던 그 소중한 시간을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천한 사람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신가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관계를 끊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고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마시고, 더 이상 누군가의 이용 도구가 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그런 관계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외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빈자리에 진짜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천한 사람들 때문에 망치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뀔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